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송구합니다. 대면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오가는 이야기나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조금 어두울 수 있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말씀 증거를 챙겨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또 제가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겪은 일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얘기이므로 반복은 아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저는 밥 짓는 일과 돌봄, 여성, 그리고 그 일의 가치와 가격 등 서로 연관시키기에는 중간에 수많은 책과 논문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한자리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조금 무모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돌봄은 가족 내로 한정해서 보면 요리를 포함한 가사 전반, 아이들을 돌보는 일, 노인과 그 밖에 간호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일을 전부 포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요리를 대표적인 일로 보고 오늘은 요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밥 짓는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돌봄 노동 이야기로 튀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또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시장이라는 말은 돈으로 환산되는 체제, 즉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를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저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관에서 지난 9월 6일 개막한 특별기획전으로 조리서로 읽는 여성의 역사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요리책과 요리를 주제로 한 전시였습니다. 요리와 여성,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이 전시는 그러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간단치 않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충돌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밥 짓는 일, 즉 삼시세끼를 준비하여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점은 그야말로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 대상으로 했던 옛날 조리서들도 저자 서문이나 축사 등에 보면 요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다라고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 기획을 하면서도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절대 다수의 여성이 밥 짓는 일을 해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점점 세끼 밥상을 차리는 일은 별 가치가 없는 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일로 치부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일의 밥상을 차리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는 전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내고 요리를 하는 일의 전문성, 수고, 가치를 더 강조하자는 것이죠. 더구나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는 요즘에는 요리에 대한 재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SNS상에서 요리법을 보여주고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늘어가고 있으니 이 분야에서 진짜인 찐 여성들의 요리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요리를 콘텐츠화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일이야말로 여성사 전시관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밥 짓는 일, 요리하는 일, 요리책을 쓰는 일을 강조하면 할수록 요리는 여성만의 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 일인지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밥을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과 그것이 특정 성에게 더 자연스럽고 더 적합한 일이라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요리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무비판적으로 제시하면 이전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야 한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른바 밥 차리는 것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전시라는 것은 원래 자료와 물건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한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특별기획실은 겨우 50평, 유물도 많지 않은 본래 여성의 역사 자체가 귀중한 유물을 남기기 어려운 역사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다 할 전시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밥을 하는 일이 여성의 영역, 여성적인 일, 여성에 적합한 일이라는 일견, 팩트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말은 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밥 짓는 일이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일, 나아가서 여성적인 일이라는 관념은 돈 버는 일을 하는 여성이 바깥일과 집안일을 모두 감당하는 이중 노동을 유지하는 핑계가 되기도 하고, 밥 차리는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밥 차리는 일을 일종의 역할, 아내 혹은 어머니로서 수행하는, 젠더가 수행하는 역할로 보니까 여자라면 당연한 일, 다 하는 일, 원래 잘하는 일, 혹은 원래 좋아하는 일로 본다는 겁니다. 본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행하는 노동이지만 그것을 역할로 보는 순간 노동이라는 사실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즉 밥상을 차리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그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보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예를 들어 사랑이나 존경,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어떤 만족감, 본능적 만족감 등등을 이미 지불받았으므로 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함이라고 불리던, 돈 한 푼 벌어들이지 못하는 하찮은 노동으로 불리는 이름이야 어떻든지 간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일임은 같습니다. 사서 먹이는 밥과 엄마의 정성으로 직접 지은 밥을 어찌 비교하겠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저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돌봄과 관련된 노동이 시장으로 나가도 여전히 저임금 노동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 영역인 것은 이런 논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밥 짓는 일은 여자라면 다 잘하는 것도, 저절로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일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행하는 노동이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밥 짓는 일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노동임이 분명한데 그것을 역할로 보는 순간 그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요리를 주제로 전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성이 수행해온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섣부른 피해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해온 일과 여전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이나 폄하라고 불쾌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온 일을 강조해도 부족할 판에 스스로 부인하고 저평가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밥 짓는 일을 둘러싸고 그것이 절대 다수의 여성에게는 평생을 지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논의, 사회적 논의, 경제적 함의 또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과연 그동안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 즉 성역할 고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해온 여성의 이 노동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역할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 일의 가치와 노고를 조명하는 일이 말만큼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요리와 요리책을 연구한 분과 젠더 연구를 한 분들은 서로 겹치는 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서로 만나지 못한 영역이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좀 많이 용감했음을 절감했습니다. 고정관념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재조명하는 일을 어떻게 전시로 풀어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시 관람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무료입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나는 한 번도 새끼밥 짓는 일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 노고를 잊은 적이 없다는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또 스스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 줄 압니다. 어머니의 밥상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실감하는 일이어서 감히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밥상의 고마움과 가치를 그리고 어머니의 노고와 은혜를 눈물로 회상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불효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불효녀도 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의 엄정함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도 밥 짓는 일, 살림하는 일, 양육 등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인지를 그 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돌보는 일은 실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많이 채우는 일, 1등을 하는 일, 성적을 잘 받는 일, 대학에 가는 일,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 같은 거는 가르치지만 돌보는 일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실은 언제부터인가는 돈을 벌어서 돌봄을 사는 일이 더 효율적이고 배운 사람다운 일처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더 좋은 일로 말이죠. 음식을 만들거나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성공하거나 돈을 벌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말이죠. 물론 어머니가 직접 만든 요리, 손수 차린 밥상의 가치는 갈수록 올라갑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사람이 희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집밥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만큼 그저 집에서 차렸다는 이유만으로도 환호의 대상이 됩니다. 잘 차렸다,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손수 차렸다는 것으로도 가치는 올라가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살림을 하는 일, 돌보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가격이 높은 일입니까? 여기서 원래 소중하고 중요한 일, 예컨대 사랑이나 헌신이나 우정 같은 일은 가격으로 해결할 수 없다, 매길 수 없는 일이라는 진리는 잠시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일은 시장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임금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오히려 저임금 노동의 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식당의 급식 노동자, 청소 노동자, 시장의 반찬 가게 역시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이지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집 밖에서는 대개 값싼 노동입니다. 나의 밥상이 인류 요리사의 식탁에 못지않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나의 주장이고 내 밥을 먹는 사람의 인정일 뿐 내 밥상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전문 식당 주방의 셰프는 고임금 전문직입니다. 집안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요리는 기획과 총괄은 물론 장을 보고 다듬고 조리하고 등등 단순 수행하는 노동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획부터 단순 수행까지 다 감당하는 이 노동은 시장 안에서는 가격이 없습니다. 싸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제 값을 받지 못합니다.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노동의 값이 싸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직접 차린 밥상을 가족에게 주고 싶어서 전업주부를 자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그런 분이 많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개인의 결단과 선택은 어느새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주관적 선택과 객관적인 시장의 현실이 부합되지 않으니까요. 언제까지나 시장의 평가와는 별개의 삶을 평화롭게 고수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지요. 이 괴리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근원적인 괴로움이 됩니다. 가족의 사랑과 인정, 내가 선택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혼란과 불안 등은 시장이라는 체제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심리와 인식,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요리는 여성의 영역이란 말은 성별 고정관념일 수 있다 라는 말에 화를 내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여성과는 대화를 피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밖으로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준다는 겁니다. 전업주부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과 상처, 그리고 대화를 기피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상당히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오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듯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비슷한 논의가 오갔을 때 그것을 두고 점심을 준비하는 수고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태도, 점심을 준비하는 일이 헌신이요 봉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태도 등으로 생각하지 않고 밥상 공동체를 서로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하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은 참으로 성숙한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원칙과 방향을 함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돌봄의 가치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이 자본주의는 무임금 돌봄 노동에 기반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사람을 키우고 병들면 보살피는 돌봄 노동이 진행되고 있기에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임금 노동자의 삶이 가능하니까요. 우리는 대부분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여성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무임금 돌봄 노동에 전적으로 종사하거나 다른 노동과 함께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경제학에서 혹은 정치학에서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살면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혼란과 불안, 자괴감 혹은 자기부정 등등을 언제까지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봄 노동의 가치, 가족과 개인이 감사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공자도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요리와 여성이라는 주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성하는 사람에게는 전시의 논리 전개를 설득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전시를 해야 하는 당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밥상을 차리는 일을 둘러싼 여성들의 이중적이고 복잡한 마음과 경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어떤 중년의 페미니스트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는 요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 같이 서로 돌보자는 거다라는 원론적이고 올바른 답변은 공허한 답변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담긴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여성적이거나 여성스러운 일로 분류되는 순간 이미 그 자체로 저평가, 배제, 진라든 등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약 65, 67 정도 된다는 것이 OECD, 65 내지 67% 정도 된다는 것이 OECD의 통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영역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입니다. 그런 일자리만이 여성의 차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성이 종사하면 그런 일자리가 되는 건지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도 여전히 저임금인, 여성 노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낙인처럼 저임금 불안정 고용, 일자리의 대표가 됩니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했음에도 임금으로 지불되는 노동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본주의 항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저는 오래전에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서남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조금도 공정하지 않은 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담긴 사회, 즉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산성이 낮고 빈곤이 일상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셈법, 정의롭고 선한 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같은 삭을 받는다면 누가 아침부터 일을 하겠는가?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불공평하고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비유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온 자는 낮잠을 실컷 자거나 재미있게 놀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일찍 올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이 먹을 밥을 준비하고 옷을 빨아널고 집을 청소하고 이런 일 같은 것들이요.
물론 성경 본문에 보면 포도밭 주인은 거리에 여러 번 나가서 그때 거리에 있던 사람을 데려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혹은 처음부터 거리에 있었던 건지 나중에 거리로 나온 건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 심지어 빈둥거린다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집일을 하느라고 늦게 온 자까지 배려해서 포도원 주인이 비용을 주는 게 말이 되는가? 혹은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다 봐주며 비용을 주는 게 정당한가? 그런 의문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온 일꾼들의 입장에서야 자기 집일,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느라 늦게 온 사람의 비용까지 계산된다는 것이 화나는 일이겠지만 인류 전체라는 관점, 지속해야 할 인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밥하고 빨래하는 일이 인류를 지속시키는 노동이니까 그 노동을 하는 비용을 주인이 나눠서 책임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요컨대 자본주의 아래서는 말이 안 되는, 어쩌면 부도덕하거나 뻔뻔스럽기까지 한 그런 생각을 말입니다. 아마도 저는 돌봄 노동을 계속해온 사람답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도 만들고 음식 만들 재료도 구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물과 뗄나무도 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집도 치워놓아야 되고 아이들 단속도 해놓아야 되고 등등의 하는 일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용은 지불 받지 못하지만 안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노동을 수행하느냐고 늦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과는 별개로 제가 했던 이상한 경험,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이상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에서 일꾼이 여자일 수도 있고 돌봄 노동을 하느냐 늦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엉뚱한, 혹은 당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엉터리 같은 듣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기란, 비용이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정한 사기란, 공정한 임금이란 무엇인가 등 신자유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노동을 분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누군가를 돕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내 인정과 필요가 시장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훨씬 의미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담당하는 일이 시장 중심의 세상에서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전체 여성과 남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집안일은 돌봄 노동은 돕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끼리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또 집안일을 아내가 전담하기로 했을 때 아내의 노동은 지불되지 않으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장 밖 노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인데 그 노동이 보이지 않는 노동, 무임금 노동이라는 사실은 노동하는 사람에게 혼란이나 불안 같은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인정 속에는 이와 같은 이해가 들어있을 때 진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시장 밖 노동을 할 때 저는 포도원 주인의 셈법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의 오해와 엉뚱한 상상력에 기반한 제멋대로의 듣기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때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전시 주제를 놓고 경험한 돌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 경제나 자본주의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는 더 말할 것도 없으니 오늘 드린 말씀이 사실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관대하고 따뜻한 우리 공동체의 아량에 기대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